예, 우리 정부도 반격 수위를 전면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9시에 관계장관들과 함께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 기자. 오늘 9시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이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죠. 네. 불화 수소를 포함한 100개 기본 품목을 선정을 해서 네. 5년 내에 안정화를 정착시키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먼저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서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망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또 기존엔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가 3년 정도 걸렸는데 이것을 면제, 즉 여타 면제를 해서 연구개발을 6개월 내로 조기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예산, 세제, 입지,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총력 지원을 강구하고요. 인수금융협의체를 구성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M&A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또 추경 예산을 활용할 강소기업 100곳도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2021년에 일몰이 예정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에 관한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고요.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쟁력위원회는 장관급 회의체로서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부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요. 그 외 80개 품목도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가계 발표가 있은 후에 토요일, 일요일 지난 주말에 회의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먼저 지난 2일에 일본 가계에서 결정을 한 직후에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예.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어 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또 열렸고요. 어제인 4일에는 국회에서 당, 정, 청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회가 열려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대책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초과학, 기본산업, 기초산업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에서야 이런 대책이 나와서 좀 씁쓸한 면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 탄력을 좀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정작 문제는 이 현장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실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네. 업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정부는 일단 오늘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7월 1일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이후로 계속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업계 요구사항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저르방 생산 협력, 기술 개발, 데이터 경제, 산학의 협력, 또 장비 마련, 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정부는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폭적인 정책 수단을 강화했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 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또 경쟁력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추진 체계 마련 등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서 일단 업계는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정책이 다소 재벌 기업과 공정 경제가 강조되면서 그간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라도 정부가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선은 정부가 정책의 직시성은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지금 수출 규제가 시작됐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서 기업으로서는 어제 오늘 하고 있는데 1년 안에 공급 안정망 확보, 5년 내 공급 안정망 확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은 즉시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고요.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31일에 열렸던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간령 협의회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원천 기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취재 결과 제기한 관계자는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는 8일에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 경영진과 회동을 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일본 추가 제재 가능성, 뭐 시기상으로는 7일이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화이트리스트까지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거의 뭐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추가 제재 여부는 결국 일본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서 네.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예측만 하고 대비를 하는 것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당정청 고위 협의회가 열렸던 날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11개 업종 단체들과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전지,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의 업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소재 부품 국산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표를 보시면 그 국산 주요 국내 업체들의 그 자체 조달률이 나오는데요. 앞서에 먼저 규제가 들어간 반도체의 경우에는 조달률이 27%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45%고요.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도 6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규제한 것처럼 국내 그 공급망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아마도 나와 있는 그 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일단은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네. 이 지금 CP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8월 7일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에게 저희 취재에 많이 응해준 전 민면의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2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고 앞으로 일본이 추가 제재를 할 때까지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외교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떻게 일본의 그 정책 기류가 변하는지를 좀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금융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기자, 네, 예, 머리는 어디서 깎았습니까? 예, 동네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머리 깎을 시간에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기침이나 좀 고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